안녕하세요. 측정 불확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측정 불확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측정 불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불확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오프라인 교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측정 불확도란 무엇이고 측정 불확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유용한 측정 불확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측정 불확도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측정 불확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측정 불확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예를 들면 길이, 무게 등의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을 수행하여 얻어지는 측정 결과에는 측정 값에 대한 추정값뿐만 아니라 추정한 값에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즉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불확도가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차는 제한속도 시속 100km 고속도로에서 시속 101km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1km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과속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측정한 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고려하면 시속 100km를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속을 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속 150km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를 통과했더니 과속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고려하여도 시속 100km를 확실히 넘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측정값의 불확실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값의 측정 불확도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측정 불확도는 측정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양으로 측정 결과가 측정량의 값을 얼마나 잘 측정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납품하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할 때도 단순히 측정값만 비교하기보다는 측정의 불확실한 값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거래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측정 불확도는 국제적으로 측정 결과의 상호 인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측정 불확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의 4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1. 측정 모델식 2. 표준 불확도 3. 합성 표준 불확도 4. 확장 불확도. 그러면 각각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불확도를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측정 모델링은 측정에 대한 정의와 그때 수반되는 불확도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면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는 넓이와 같은 측정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측정 모델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측정량은 넓이이지만 넓이의 불확도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불확도를 통해 넓이의 불확도를 구하겠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줄자로 측정할 때 반복 측정을 하였다면 측정값들이 조금씩 변하는 불확도 요인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줄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따른 불확도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 모델식과 불확도 요인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불확도 요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측정량인 넓이의 불확도이지만 넓이의 불확도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즉 입력량들의 불확도를 통해 넓이의 불확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입력량인 가로와 세로 길이의 불확도를 구하는 것을 표준 불확도라고 합니다. 이때 표준 불확도는 불확도 평가 방법에 따른 분류에 따라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뉘는데 A타입은 동일한 측정 조건 하에서 반복 관측들이 행해지고 그 평균값이 사용되어질 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용됩니다. B타입은 통계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 즉 실험이나 경험 등을 통해 입증된 자료에 의해 구한 불확도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B타입 불확도는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반복 측정을 하면서 측정값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에 의한 불확도는 A형 평가에 의하여 산출될 것이고 줄자 교정 성적서에 나타난 줄자 자체의 불확실한 요인에 의한 불확도는 B형 평가에 의해 구해질 것입니다. 표준 불확도, 스탠다드 언서텐티는 이탈릭체 소문자 U로 표현합니다. 앞에서 구한 가로와 세로 길이, 즉 입력량의 불확도들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측정량인 넓이의 불확도를 계산하여 표현하는 것을 합성 표준 불확도라고 합니다. 입력량의 표준 불확도를 합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합성 표준 불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래의 식처럼 불확도 전파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식은 불확도 전파의 법칙 중 많이 사용되는 경우의 수식입니다. 다만 이때 입력량의 불확도에 감도계수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합성 표준 불확도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는 이탈릭체 소문자 U에 아래 첨자 C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감도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도계수는 입력량의 변화율에 대한 측정량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감도계수는 표준 불확도에 곱하여 주는데 측정량의 불확도에 영향을 더 많이 준 입력량의 불확도에 대해 가중치를 주는 역할과 입력량의 불확도 단위를 측정량의 불확도 단위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가로 세로 길이가 100mm, 40mm일 때 가로와 세로 길이가 동일하게 10mm 정도씩 불확도가 있다면 가로, 세로의 불확도가 넓이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겠죠? 이처럼 입력량의 불확실성이 측정량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감도계수라고 합니다. 더불어 넓이의 단위는 면적인데 가로, 세로의 단위는 길이이기 때문에 감도계수를 통해 입력량의 단위를 측정량의 단위로 맞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라스 측정 불확도 추정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불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측정량의 불확도인 합성 표준 불확도를 구하였으나 이 자체로 불확도를 표기하기보다는 이 측정 결과의 불확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측정 결과의 불확실함을 범위로 표현하고 그 범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즉 신뢰 수준을 표현한 것을 확장 불확도라고 합니다. 확장 불확도에는 신뢰 수준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 수준은 95%로 100번 중 95번은 맞고 5번은 틀릴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신뢰 수준은 포함인자 K로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라는 값이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정확한 포함인자 K의 계산에는
웰치 세터스웨이트의 공식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TV를 사려고 A 제품의 수명을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4년 플러스 마이너스 0.4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년은 측정값이고 0.4년이 불확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모든 제품이 3.6년부터 4.4년 사이에서 수명이 다하느냐는 물음에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상이 없는 제품들은 다 그 범위 안에 옵니다 라고 답했길래 그럼 100대 중에서 몇 대 정도가 그 범위 안에 오나요? 물어보니 95대 정도는 그 범위 안에 오고 5대 정도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0대 중 95대가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신뢰 수준 95%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확장 불확도로 표현하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 불확도, expanded uncertainty는 이탈릭체 대문자 U로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확도라고 하면 확장 불확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측정 불확도를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측정 결과를 보고할 때 측정량 대문자 Y에 대한 측정량의 추정값 소문자 Y를 우선 기술하고 확장 불확도 U를 다음 형태로 나타냅니다. 신뢰 수준은 보통 95%를 선택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수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포함인자 K 값은 그 신뢰 수준에 맞게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측정 불확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강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1번과 2번은 질문을 잘 읽고 맞는 번호를 선택하시고 3번은 단답형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강 측정 불확도 추정 단원을 마치겠습니다.